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제법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또 강한 바람이 불고 동해상의 파도는 높게 일겠는데요. 거센 비바람에 시설물 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출근하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몰려오는 먹구름의 영향으로 오늘 저녁까지 비가 오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최대 80mm로 적지 않겠고 또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오전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파도가 최대 6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또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서 강풍특보도 발효되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 경주 16도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4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8도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비 소식 있는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파도는 최대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한 차례 비가 쏟아진 후에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전통시장과 백화점의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랜드 세일 행사에 힘입어 경북의 관광객과 특산물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포항 죽도시장 등 전통시장의 매출이 10에서 20% 늘었습니다. 포스코 등 지역 기업이 추석 전에 72억 원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지난해 3억 원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할인율이 5%에서 10%까지 높아졌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늘어난 것도 매출을 높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월 평균 저희들이 판매액이 37억에서 38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 10% 적용을 받고부터는 한 50억 정도,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온누리 상품권 대량 매입에 따라 매출이 지난해 수준에 머물렀고 백화점의 매출은 2.5% 증가했습니다. 추석 경기하고 세일 기간을 겹쳐서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향후 18일까지 진행하는 그랜드 세일 기간에도 참여 브랜드도 더 확대되고 세일률도 40에서 50% 이상 확대돼서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매출이 기대됩니다. 경상북도의 그랜드 세일도 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의 입장객 수가 20% 이상 늘었고 호텔 투숙객도 증가했으며 특산물 쇼핑몰은 평소보다 10배가량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10월 6일까지 이어지는 그랜드 세일에는 기관과 단체, 기업 등 310여 곳이 참여해 문화체험과 숙박비용, 농산물 가격 등을 할인해 줍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9월 제조업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 업황지수는 63으로 지난 8월보다 6포인트 올랐고 이번 달 전망지수도 61로 지난 8월보다 6포인트 올라 올 들어 처음으로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또 비제조업 업황지수는 79로 지난 8월보다 1포인트 올랐지만 이번 달 전망지수는 79로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3년간 시행하기로 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 시행됩니다. 특례법에 따르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토지 분할 제한을 받는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대지도 공유토지 분할 대상에 포함돼 단지 안의 유치원과 부대시설도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 건축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 최소 면적 등에 저촉돼 필지별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 등기가 가능합니다. 지역의 한 야산 계곡에서 무허가 개 사육장이 확인됐습니다. 경주시가 뒤늦게 단속에 나섰지만 개 사육장의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비좁은 우리마다 4-5마리의 개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 밑에는 배설물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하천 지류를 따라 개 수십여 마리의 무허가 축사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개에게 먹이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는 야산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져 있고 심지어 죽은 개 사체까지 눈에 띕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개의 분뇨 등이 바로 옆 계곡으로 흘러들어가 지하수와 토양 오염도 우려됩니다.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르면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개 사육장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사육장은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몇 마리만 키우다 가다 보니까 자꾸 새끼 낳고 늘어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요. 이거 신고하는 법도 잘 몰랐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장 주인 조모 씨는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개와 염소 등 80여 마리가 넘는 가축을 키웠지만 그동안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주시는 뒤늦게 신고를 받고 부랴부랴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가축 배출 시설을 갖추고 사육을 해야 되는데 가축 배출 시설 제대로 안 갖추고 사육하고 있는 농가인데 앞으로 제대로 갖추어서 사육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소규모인 경우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부실하게 관리되는 개 사육장이 많은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 표시를 위반한 95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43곳은 형사 입건에 수사 중이고 쇠고기 이력 표시 위반과 원산지 미표시 업체 52곳엔 과태료 1,3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산지 위반은 국내산과의 가격차가 크고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잘못 발표해 수정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정의당 정진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종합병원 1인 입원실의 경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44만 8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2인실은 고려대 부속 구료병원이 23만 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정 발표했습니다. 당초 정 의원은 1, 2인실 병실료와 로봇 수술료가 경북대병원이 가장 비싸다고 발표했다가 건강보험심사원 자료를 잘못 분석했다며 수정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댐 수위가 낮아지자 수자원공사가 농업용수 공급을 줄이면서까지 앞으로를 대비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버려지는 물만 없어도 지금의 물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경산과 청도, 대구 일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운문댐의 저수용량은 1억 3천만 톤. 수자원공사가 농업용수 공급까지 일부 중단해가며 비축하고 있는 양은 한 달에 3천만 톤, 석 달 열흘이면 1억 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의 수도관에서 새고 있는 물만 한 해 2억 톤이 넘습니다. 낡은 상수도관 교체 등을 통해서 누수되는 물만 잡을 수 있어도 운문댐 규모의 댐 2개를 새로 짓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누수 대책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7천억이 넘습니다. 20년 이상 노후관 갱생 다 하락하면. 북비를 도가 밑줄을 좀 띄가지고 좀 그래 해가지고 좀 해야 안 되느냐. 이제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댐은 국토교통부, 저수지는 농림수산부, 하천은 지자체 하는 식으로 분할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매년 가뭄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뭄도 상설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떠한 국가 기구가 필요한 거로 생각이 되고요. 당장 버려지는 물부터 없애고 대체제가 없는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100년 대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상북도는 탄소 섬유를 비롯한 신소재 분야와 연료전지 등의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우 중국 자본을 주요 투자 유치 대상으로 삼고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민선 6기 투자 유치 실적이 6조 3,700억 원에 이르고 외국인 직접 투자는 57곳에 36억 4,900만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북 콘텐츠진흥원의 분원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경산시는 동북권과 남북권의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해 권역별 또는 동남권 통합 분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영주시도 소백산 주변 등의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영주 분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북콘텐츠진흥원은 장소와 운영비 문제가 해결된다면 분원 설치는 적극 검토할 수 있다며 각 시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내일 개막합니다. 대회 개막에 앞서 시작된 축구에서는 우리 군인대표팀이 미국을 크게 이기고 금메달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지만 축구 실력은 우리 국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상주 상무가 출전한 군인 대표팀은 2골씩을 넣은 이승기와 조동건의 활약을 앞세워 미국을 7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정엽 선수도 안면 보호대를 하고 출전해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한 것대로 또 첫 경기 이렇게 또 많은 골도 넣고 크게 이겨가지고 또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서. 지난 95년 1회 대회 이후 두 번째로 출전한 대표팀의 목표는 금메달. 복병 알제리와 카타르를 넘어야 합니다. 우승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첫 경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되 교만하지 않는 게 우리 선수들이 가장 지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수단도 선수촌에 입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인 스포츠 강국인 중국, 러시아에 이어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각국의 취재 활동을 도울 국제방송센터 IBC와 메인 프레스센터인 MPC가 공식 개관식을 갖고 취재 방송 지원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개최도시 문경은 대회 개막이 임박하면서 대회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KTX 포항역 신설과 도로 개설로 사라지게 될 옛 포항 역사가 축소 복원됩니다. 포항시는 1918년 이후 동해 남부선의 출발과 종점역으로 자리한 포항 역사를 폐철도 공원화 사업 기본 계획에 반영해 축소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이를 위해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축소 복원되는 역사 건축물에 작은 도서관과 간이 매점, 기념품 판매점 등을 조성해 추억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은 내일부터 신형산교 보수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비 예보로 변경 차선 도색이 힘들 것으로 판단해 내일부터 연말까지 4개 차로 중 2개 차로씩 부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인접한 형산 큰다리의 차로를 1개 더 확보하는 한편 연일대교와 서만 큰다리로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C등급을 받은 신형산교에 대해 국비 7억 원과 시비 10억 원을 들여 균열된 상부를 재포장하고 파임 현상이 확인된 교각 기초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수박 무게의 20%도 안 돼 작고 먹기 편한 미니 수박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구미에서도 미니 수박을 시험 재배하는 데 성공해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비닐하우스. 색깔과 모양이 다양한 미니 수박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씨가 많은 기존 미니 수박에 비해 씨가 없어 먹기가 편하고 아삭거리는 식감도 뛰어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시험 중인 미니 수박 6개 품종에 대한 품질 당도 크기에 대한 검증을 거쳐 우수한 2개 품종을 선별해 내년에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선별된 품종에 대해서는 당도와 식감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재배 기술을 높이고 연중 보급될 수 있도록 출하 시기도 조절할 예정입니다. 1년에 2번 하되 가급적이면은 파종 시기를 조절하죠. 수확되는 그 시기가 약 6월부터 10월 달까지 꾸준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소가족화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적고 먹기도 편해 미니 수박을 찾는 소비자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양질의 사양토와 맑은 공기 등 재배 환경도 좋아 미니 수박을 새로운 지역 특화 작목으로 본격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들의 인수와 합병을 한자리에서 돕는 중소벤처 M&A 지원센터 정보서비스망을 갖췄습니다.
중소벤처 M&A 지원센터는 매수나 매도 등 M&A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정보와 자금 지원 정보를 알려주고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M&A는 비교적 단기간에 기업이 도약하고 확장하는 경영 전략이지만 중소기업들이 한정된 정보와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정보 서비스망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하반기 신흥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3일 인도 종합무역사절단을 파견을 시작으로 남유럽과 동남아, 중동에 잇따라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6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실크로드 지역 바이어 초청 상담회에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터키 등과 도내 중소기업과의 수출 상담을 추진하고 경주에서 개최되는 한상대회에서 관광설명회와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오늘부터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 병의원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포항은 6만 4천여 명, 도내에선 38만 명으로 오는 11월 15일까지 신분증을 갖고 지정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대상자의 60%가 접종을 했다며 올해는 80%까지 물량을 확보해뒀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문화, 예술, 학술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10월 3일에는 영남대학교에서 독도 수호 힙합 페스티벌을 열고 9일에는 포항 환호 해맞이 공원에서 독도 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또 제6회 독도 문화대축제와 독도 평화대상 시상식 그리고 학술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1900년 10월 고종 황제가 칙령으로 울릉도 독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킨 것을 기념해 경상북도는 지난 2005년 독도의 달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9월 정보공시를 어제부터 학교 알림이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일제히 제공합니다. 이번 공시를 통해 교과별 학년별 평가계획, 학업 성취사항, 학교 회계결산서, 교복 구매 단가 등 7개 항목을 볼 수 있으며 전국과 지역별 비교도 가능합니다. 학교 정보공시는 1년에 5차례 실시하며 모두 46개 항목 지표에 대해 공시합니다. 포항시 축제위원회는 내년 1월 1일 열릴 제18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의 행사 대행업체와 포스터 등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대행업체 공모기간은 10월 5일까지고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홍보, 운영 계획 등을 포항시 축제위원회 사무국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행사 포스터 공모는 10월 20일까지 호미곶의 지리적 특성과 병신년의 상징을 담은 작품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포항성모병원은 척추센터 이원철 과장이 대표 저자로 집필한 최소 침습 척추 유압술과 일반적인 방법의 척추 유압술의 비교라는 주제의 논문이 국제학술저널인 세계신경외과 학회지에 등재됐다고 밝혔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3cm 크기 2개의 구멍으로 최소 침습 수술법을 이용하면 수술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출혈과 흉터가 최소화되고 수술 후 통증이 감소돼 일상생활의 복귀가 빨라 척추 질환의 많은 노년층 수술에 적합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텍 미래 IT 융합연구원 송환읍 행정팀장이 대학 직원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주후 인더월드 2016년판에 등재됐습니다. 송 팀장은 지난 1989년부터 산학협력과 연구정책 분야 관련 연구 보고서 32편, 수탁연구 70편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마르퀴스 후주후는 해마다 과학과 공학, 예술, 문화 등의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인사를 등재하고 있고 미국 인명정보기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근하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몰려오는 먹구름의 영향으로 오늘 저녁까지 비가 오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최대 80mm로 적지 않겠고 또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오전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파도가 최대 6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또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서 강풍특보도 발효되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 경주 16도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4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8도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비 소식 있는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파도는 최대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한 차례 비가 쏟아진 후에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